그 핫한 연무장길은 B급 상권. B급 상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닌 거야. 상권은 꼭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업종을 하냐에 따라서 알맞는 상권도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오늘은 제 4강. 지난번까지 우리가 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입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예로부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입지를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냥 좋은 데부터 안 좋은 데까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전문가들은 각자 쓰이는 이유들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S급은 유동의 공급. 사람이 우와 공급이 돼. 어디서 공급하냐? 지하철과 버스. 지하철역 승강장 바로 앞에. 그리고 버스 정류장 내리자마자. 그곳을 우리가 S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A급은 S급에서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곳.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치죠. 그럼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는 뭐고 S급이고, 이 상가에서 바로 보이진 않지만은 이 길을 따라서 쭉 내가 아래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이 거기까지가 다 A급이다. 그리고 그럼 B급은 뭐겠어? 이 A급에서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거. 한번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B급이 되겠다. 그러면은 C급은 그럼 B급에서 또 가다가 한 번 더 꺾으면은 이제 C급이냐? 그게 아니고 B급 이하의 모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급은 없나요? D급 없어요. C급까지만 쳐준다 우리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모조리 다 합쳐서 C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그 핫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성수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 성수역 내려서 단번 출구. 그러면은 앞에 큰 사실 한 4차선 됩니다. 이 도로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 있어? 유명한 대림창고가 있어요. 이것저것 여기에 카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역 출구 바로 근처는 뭐? 여기는 뭐? S급. 그러면은 이 대림창고는 어디 있어? 쭉 A급에 있다. 근데 내가 아까 S급부터 C급까지 제일 좋은 거에서 안 좋은 걸로가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3번 출구 앞에 여기가 S급인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보통은 S를 어디다 스페셜 가장 좋은 데다 붙이잖아. 그리고 A, B, C 학점대로 우리가 보통 가잖아. 학점은 무조건 A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C는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상권은 꼭 그렇지 않아. 그냥 각자 이름이 그렇게 붙었을 뿐인 거야. 어디가 유동이 가장 많냐로 보는 게 아니라 유동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이 처음 도착하는 곳, 그러니까는 이게 1번이라는 뜻일 뿐이야. 그리고 여기가 2번이라는 뜻이야, A급이.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 성수동에서 가장 핫한 길은 무슨 길? 연무장길. 연무장길은 어디 있어? 만약에 이게 정말 상권에 뭐라면 S급, 이제 A급, B급, C급이 상권의 퀄리티의 순위라면 그러면 S급일 것 같잖아. 그런데 연무장길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해요. 성수역에 있는 이 대로변 있잖아. 이 대로변이랑 평행해. 무슨 말이냐? 연무장길은 B급 상권이다. B급 상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닌 거야. B급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냐일 뿐인 거야. 내가 어떤 업종을 하냐에 따라서 알맞는 상권도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연무장길은 약간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S급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A급, 다음에 B급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데,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는 꼭 S급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A급이나 B급이어도 그리고 C급이어도 거기에 장사가 잘 되는 매장, 거기에 어울리는 매장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전철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철역이 있잖아. 전철역 바로 앞에 지하보도 내리자마자 그 근방이 뭐가 적합할까? 우리 전철역 중에서 근방에 상권이 되게 많이 발달한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 바로 앞에 출구 앞이나 이 근처에는 의외로 없는 것들이 뭐냐면 딱 찾으면은 식당, 밥 먹는 데가 거의 없어. 그리고 더불어
카페도 그나마 식당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카페도 별로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편의점도 없는 데들도 있어. 자, 왜 없을까? 임대료 대비 내가 낼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일수록 더 없어. 자, 식당은 어때? S급 상권에서 장사하는데 여기가 배달 전문점이 아닐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당은 물론 포장, 테이크아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다 뭐야? 앉아서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그러면은 내 식당이 10평이면은 의자 아무리 많이 나왔자 기껏해야 10명 앉는단 말이야. 그럼 10평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10좌석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로 어차피 환정이 돼. 그러면 식당을 이 임대료가 가장 비싼 전철역 앞에다가 내는 게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식당이 없어. 식당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S급이고 전철역 앞이니까는 잘 될 수도 있겠지. 유동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결국 그래도 뭐를 못 내? 임대료를 못 내. 마찬가지로 카페. 근데 카페는 가구는 있긴 해. 뭐? 테이크아웃. 오히려 저가 커피면 뭐 할 수 있어? 테이크아웃으로 사람들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서는 계속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 그래서 유동이 많은 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카페는 그나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카페도 상권이 특히 임대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없다. 편의점은 훨씬 낫지. 훨씬 나아. 뭐가 낫냐? 사람이 많으면 물건도 더 많이 사러 오시잖아. 그래서 뭐 그 라면이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물건을 사서 그냥 가시잖아. 그러니까 카페는 식당보다 좀 테이크아웃이 대부분이지. 그나마 유동이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매출을 낼 수가 있어. 결국은 어떤 업종이 적합하냐에서 유동과 매출이 비례하는 곳. 자, 유동이 늘면 그러면은 매출도 따라서 느는 곳.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곳들은 뭐 한다? S급을 좋아해. 근데 유동과 매출이 유동이 이렇게 늘면 매출이 늘다가 유동이 일정 이상 늘어도 매출이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어. 그게 뭐야? 대표적인 게 식당이야. 앉아서 드시고 하시는 애들은 어차피 뭐야? 주변에 100명이 지나다가 1000명이 지나. 그때까지는 매출이 이렇게 올라. 그런데 1000명에서 더 늘어.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지나도 결국은 뭐야? 내가 올림픽 주경기장이야. 공연하는 날 내가 여기 앞에서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앉아서 먹는 김밥집을 하고 있어. 포장은 안 된다고 쳐. 그러면은 이날 돈 벌 수 있어 없어? 이날 돈 벌어봤자 뭐야?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하루 종일 풀로 돌아봤자 그 수요밖에 없는 거야. 뭘 해야 돼? 포장을 해야지. 근데 포장해도 김밥 그냥 주문오면 그때 포장하면은 어차피 또 한계가 있겠지. 미리 대용으로 어디 공장 같은 데서 떼다가 놓고 그리고 뭐 해야 돼? 그냥 돈 받고 바로바로 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야? 식당이 아니라 이거는 유통이야. 유통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결국은 뭐야? 유동이 늘수록 나는 뭘 해야 돼? 매출이 느는 걸 하려면 결국은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 유동과 유통은 형제다. 식당 유통이 아니야. 아니지. 아예 아니야. 카페 한 20점 정도 유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제 편의점. 편의점은 한 50% 정도 유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면 유통이 100%인 성격인 곳. 자, 뭘까요? 그게 바로 다이소, 올리브영, 그리고 무신사. 요 세 가지가 요새 중고상권도 살린다는 세 가지 핫한 아이템입니다. 요 세 가지 전부 다 뭐야? 유통이지. 유통이 100%야. 그냥 팔리는 족족 새로 갖다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 유동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곳들,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무신사 같이 유통을 위주로 해서 물건을 직접 판매만 하는 곳들, 그 판매를 오픈해놓은 오신 분들을 연결하시는 곳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 무신사는 뭘 말하는 거야? 딱 무신사라는 한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패션. 그리고 올리브영은 당연히 화장품, 기타 뷰티들. 네. 그리고 다이소는 생활용품. 결국 셋 다 뭐야? 우리가 의식주의 영역에서 집은 뭐 물건처럼 파는 게 아니니까 집 빼고, 그리고 식은 먹는 거지. 식 빼고. 그럼 뭐가 남아? 의가 남지.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게 단순히 입는 옷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입는 옷, 그리고 얼굴에 바르고 꾸미고 치장하고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한 것들. 일상생활을 매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착장이나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의에 해당하는 상권인 거야. 그러면 자, 위로 갈수록 어디로 가겠어? 이게 어디에 있다? S급에 있다. S 다음에 A, B, C. 자,
유동을 만들어내던 유동을 공급하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지 멀어질수록 시계상권으로 들어가. 그래서 의에서 식으로 가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S급에는 식상권이 있어 없어? 거의 없다. 그럼 A급에는 식상권 약간 있고 의 있고, B급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상권이 지배적이지. C급에는 아예 S급에 들어가는 이 의 상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예 안 들어가게 돼. 골목 뒷골목 이렇게 넘어갔더니 이런 데도 골목이 있네? 그랬더니 거기 올리브영 있는 거 봤어. 다이소 있는 거 봤어. 있을 리가 없잖아. 왜?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는 곳인데. 근데 식당, 카페는 그런 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데 있지. 왜 있어? 목표로 하는 타겟 손님이 애시당초에 훨씬 적어. 다이소는 하루에 1000명이 방문해야 된다면 내가 식당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식당을 좀 크게 한다고 쳐. 한 50석 있다고 쳐. 그래도 하루에 사회절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럼 얼마? 200명만 오면 되잖아. 내 식당을 풀로 돌리는데 200명이면 돼. 근데 다이소는 1000명이 뭐야? 예. 지하철역 근방에 있는 다이소는 하루에 몇천 명 방문할걸? 필요한 유동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배가 고프다. 더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에 따라서 들어가는 업종이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내가 식을 할 건데 근데 자꾸 S급 좋은 상권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아 안 맞아? 애시당초 안 맞아.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는데 임대료가 매장 하나 똑같이 30평짜리 임대료가 여기가 뭐냐게 이제 뭐 1000만 원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300만 원 해준대. 30평짜리 매장인데 S급 상권에서 300만 원 해준대. 내가 봤더니 B급 상권도 300만 원이거든? 얘는 1000만 원, 얘는 이제 한 500, 얘는 300, 얘는 한 이제 200,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S급을 갑자기 300만 원 해주겠대. 그러면은, 나 B급 안 들어가고 S급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당연할 것 같잖아. 그래서 레스토랑 해도 그럼 300만 원이면 내가 뭐 하겠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S급이 저렴하든 비싸든 아예 식당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무슨 경우냐면, 지하철역이나 유동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오는 곳 앞에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 가게 돼 안 가게 돼. 전철역 홍대 입구역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바글거려. 그럼 거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우리 좀 더 들어가 보자. 좀 더 돌아다니자. 좀 더 가서 선택하자라고 하지 그 앞에 있는 곳을 안 가게 되는 거야. 왠지 거기는 뭐 할 것 같아? 비싸고 맛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유동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선택을 못 받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동이 시계는 반드시 장점만 되는 건 아닌 거야. 그리고 역 앞이잖아. 반드시 모을 거야? 건물이 뒤쪽에서 이거 자세히 다룰 건데 건물이 단촐한 2층짜리 이런 양옥집이나 단층짜리 뭐 단독주택 이런 걸까? 그 앞에는 반드시 뭐야? 빌딩이잖아. 그럼 대부분 이제 준상업 지역이나 이런 이제 판정을 받는 곳들일 거란 말이야. 지하철 근방이니까. 그러면 이제 빌딩들이 다 높아. 그러면은 내가 10층짜리 빌딩에 거기에 2층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야. 전철 바로 앞에 있는. 거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잖아. 근데 좀만 걸어가면 똑같은 메뉴를 팔아도 이쁜 단독주택에 만들어지고 뭐 마당도 있는 무슨 그런 곳이 있어. 거기 식당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거기 식당을 가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라 그러면. 당연하단 말이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올리브영은 거기 있어. 그럼 5분 걸어가서 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건가? 바로 앞에 있는 걸 가지. 그렇게 해서 상권이 반드시 S급으로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거야. 안쪽으로 들어간 상권들에서 오히려 식당들은 매출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 B급부터는 임대료와 위치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다? 건물이 더 중요해. 자, 정신 차리고 들어. 요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위치보다도 건물이 중요하다. 이거 뭔 헛소리야? 뭔 말이야? 자,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되게 다니기 편해하는 길에 A라는 음식점이 있는 거라 여기서 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게 이쁜 건물에 단독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한다?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상권의 중요한 부분이 뭐보다 위치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해져. 아예 S급이나 A급으로 가면 유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다? 유동이 이거를 위치가 이겨.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유동이 어차피 B급이야. 어차피 C급이야. 유동이 넘쳐나 안 넘쳐나? 안 넘쳐난단 말이야. 그래서 B급, C급에서 상권을 보시는 대부분 F&B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진짜 안 보는 게 건물인데 건물을 보셔야 돼요. 건물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이 내 시그니처인 뭔가의 공간으로 매칭이 될 때 그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은 A급이나 S급을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B급이나 C급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이때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